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모처럼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 역시 1.14% 오르면서 43,006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1.46% 오른 18,552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5,842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해야 하는 일정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발표될 지표와 발표가 난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 실업수당 건수가 나왔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건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냈고요. 신규 실업수당 건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역 수지가 예상치보다 커다란 적자가 나왔다라는 지표가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캐나다의 1월 대미 수출이 자동차 부품, 석유 선적에 대한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비용 상승을 피하려 많은 기업들이 선적을 앞당기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될 것으로 나오는 것은 앞으로 아틀란타 연준의 추가적인 GDP 나오에 대한 수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월러 연준 행의사의 연설과 보스틱 총재의 연설,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관세 이슈를 또 빼먹을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또 한 번 바뀌었는데요. 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차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자동차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 관세 움직임에 따라서 무역 적자도 움직였지만 기업들의 가치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ม็xi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신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가 된 내용에 따르면 USMCA를 준수하는 자동차 의 부품에 대해서는 4월 2일부터 적용될 상호 관세를 한 달간 면제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GM, 스텔란티스 자동차 업계 리더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미국 내 투자와 생산업들을 유도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GM과 주가는 7.2%, 포드는 6%,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9%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업계 반응을 보자면 자동차 주자들은 USMCA 발효 이후 미국의 수십억 달러 투자 약속을 강조하면서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캐나다 쪽에서는 반응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전면적인 관세 철회가 아니라면 보복 관세는 단기간수는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 쪽에서는 조금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발언이 나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관세가 유예 정도 되는 정도로만 아마 받아들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예 소식이긴 하지만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미국 특징주 브리핑에서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럽연합은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바이 유러피안 전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 EU가 자신들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활을 위해서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EU가 침체된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배터리 산업 진원입니다. 2년간 18억 유로를 투입해서 배터리 생산 라인을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유럽산 부가가치 비율 50%를 목표로 한다라고 전달이 됐고요. 중국과 저가 경쟁 업체로부터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 수출 방지 조사와 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차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자신들의 유럽 기업적 기준으로는 3년간 유예한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앞으로 보조금 규정에 대한 간소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 통일, 그리고 유럽산 배터리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할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EU 쪽의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유럽 내 생산 촉진으로 전략적 의존성을 줄일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보급 확대와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한 조치로 여외 기업도 유럽 기업과 협력 시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월마트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가 중국 공급 업체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월마트가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중국 공급업체들에게 최대 10%의 가격 인하를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월마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련된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유예도 언급이 되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관세 부과가 된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중국 공급업체들에 대한 가격 인하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방용품,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최대 10%에 해당하는 가격 인하 요청을 했고요. 관세 비용을 월마트가 아닌 공급업체가 전담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발표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마진이 낮아 2에서 3%에 해당하는 이후에 인하는 손실을 초래하며 품질 저하 우려로 베트남에서의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더 미국 내 공급이 쉬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의 인하는 무리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20%가량 오른 중국 관련된 관세가 전반적으로 마진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월마트는 저가 유지를 목표하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소비자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타겟과 베스트바이도 가격 인상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여기에 대해서 공급업체와 협력해 고객의 가격을 안정화하기 노력하고 있고 3분의 2의 상품은 미국 내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특히 외국에서 중국에서 제조를 듣는 제품은 전반적으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불가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에 대한 발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세 정책으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마지막은 징동닷컴의 소식인데요. 징동닷컴의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징동닷컴이 전반적인 소비가 크게 늘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2024년 12월 분기 매출이 13% 증가하면서 3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순이익이 99억 위안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미국 장정거래에서 주가가 4% 이상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소비주도 정책의 성장 전환과 그리고 가전과 전자제품 교체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를 받았으며 2024년 싱글 쇼핑대회에 대한 시즌 연장도 기여를 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전인대 회의와 양회를 통해서 베이징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호재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이 제시한 소비촉진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아닌 조금 더 성장에 대한 소비에 대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징동을 포함한 여러 중국 관련된 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CFO 같은 경우는 다양한 카테고리와 수익원에서 폭넓은 성장이 나오고 있으며 긍정적 소비 트렌드와 시장 점유율 확대가 반영된 지표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중국에서 역대급 부양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양회에서 기술 자립 강화와 R&D에 대한 예산을 10% 이상 증액할 것으로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약 80조 원에 해당하는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중국 테크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